우리의 직업을 얼마나 컴퓨터에게 내줄 것인가. 2013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나온 보고서 제목인데 여기 보면 미국에 있는 702개 직업을 조사했는데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앞으로 20년 안에 그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텔레마케터, 시계 수선공, 택시기사, 그 회계사 이런 그 직업들이 사라질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팩트체크의 김필규 기자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자세히 듣겠습니다. 예, 예. 자, 첫 번째, 예, 이세돌 구단의 패배로 사실은 더 이런 그 두려움, 예.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 AI에 대한 이런 우려들 어떤 내용이고 또 근거가 있는 건지 좀 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조만간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오는 거냐 하는 우려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세돌 구단의 패배로 그런 걱정들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슈퍼컴퓨터는요. 수천 개의 뉴런 정보를 파악하고 동작시킬 수 있는 수준인데 예. 하지만 우리 인간 뇌에는 무려 천억 개의 뉴런과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공지능으로 이를 완벽히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었던 거고요.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가까운 미래에는 힘들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습니다. 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인간의 뇌가 어떻게 그런 의식을 갖고 감정과 판단을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컴퓨터에 넣어주기 어려울 거고, 인간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걸 해주자니 아이디어가 없고, 2045년도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앞지를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사실 2045년이 무슨 근거가 있는 숫자가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조차 어려운. 예. 잘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아까 조금 저희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직업이 뭐 한 절반이 사라진다라는 거, 지금 그 정재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을 뛰어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예.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근데 20년 안에 그러면 직업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도 다 동의를 하나요? 예,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옥스포드 보고서, 앞서 본 옥스포드 보고서는요, 현재 컴퓨터화가 진행되는 속도, 그리고 임금 수준, 학력 같은 거를 바탕으로 다 분석을 한 건데요. 예. 로봇 과학자인 한스 모라벡이 제기한 모라벡의 역설이라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로봇에게는 오히려 쉽고, 또 반대로 인간에게 쉬운 일이 로봇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실제로 옥스포드대에서 나온 그 결과들을 보면은요, 회계사나 경제학자, 뭐 판사 같은 오히려 전문직들도 사라질 확률이 상당히 높았던 반면에 예. 레크레이션 치료사나 건강 관련한 사회복지사 같이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맞대야 하는 직종은 오히려 가장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기도 예. 했습니다. 근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법의 눈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알파고 보면 전혀 눈물이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예. 뭐 알겠습니다. 좀 걱정되는 측면이 그래서 또 나오기도 하는군요. 근데 여기 예, 동영상 잘 살펴보셨나요? 예, 조금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은 그 뉴스가 가지는 시사점은 여전하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뉴스에서 보니까 앞으로 사라질 직업과 뭐 미래 유망 직업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얘기 중에 가장 핵심인 게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예, 한스 모라벡이라는 교수님이 얘기를 한 건데요. 모라벡의 역설, 예, 이분 이름이 모라벡이니까 예, 모라벡의 역설이다라고 해가지고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로봇에게는 오히려 쉽다. 하지만 인간에게 쉬운 일이 로봇에게는 어렵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래의 직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사회 유망 직업은 결국은 뭐다? 예, 로봇이나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 이게 바로 미래 유망 직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예,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로봇에게 쉽고 인간에게 쉬운 일이 로봇에게는 어렵다. 이 말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로봇이나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 바로 미래사의 유망 직종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휴먼 서비스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표에도 잠깐 그 동영상에도 나와 있어요. 뭐 판사라든지 혹은 뭐 심판이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뭐 텔레마케터 이런 사람들은 AI로 이제 곧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20년 안에 사라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반면에 맨 마지막에 나왔죠. 뭐 레크레이션 지도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얼굴을 맞대어서 하는 직업군은 사라질 확률이 0.2%, 0.3% 매우 낮다라고 그 기자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사회복지사,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과 교수인데 치매 전문 재활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휴대폰 갖고 계시죠? 휴대폰에 아마 전화번호가 수백 개 아마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저장된 전화번호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몇 개 외우시나요? 10개 이상 외우시는 분 있나요? 예전에 우리 휴대폰 없을 때는 집전화번호라든지 친구 집전화번호 이런 거 많이 외웠어요. 뭐 10개, 15개 정도는 다 쉽게 외웠는데, 어느 순간 휴대폰 메모리에 다 저장한 이후부터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 못 외워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랑 제 집사람이랑 제 아들 이 세 개밖에 솔직히 못 외워요.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검색해서 그냥 찾을 뿐이지 외우지 못합니다. 왜 안 외울까요? 못 외운다기보다도 왜 안 외울까요? 노력해서 왜 안 외울까요? 굳이 그걸 내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저장되어 있는데 쉽게 찾아 쓸 수 있는데 단축키만 누르면 전화가 되는데 내가 뭐하러 그걸 굳이 외웁니까? 이거는 컴퓨터가, AI가 저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우는 거. 그리고 그러한 많은 외우는 걸 통해서 정보가 축적이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한다든지, 그렇죠?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데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거는 컴퓨터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인간 사회가 훨씬 간편해지고, 이런 걸로 활용을 하면은 훨씬 더 쉽게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직업들, 그러한 직업들, 대표적으로 회계사라든지 판사라든지, 그렇죠? 이런 직장은 앞으로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조금 이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회복지사라든지 휴먼 서비스 전문가라든지 이분들이 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눈빛을 교환하면서 얘기하고 듣고 경청하고 때로는 조언을 하죠. 그죠?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눈과 눈빛을 교환하면서 경청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로봇이라든지 AI가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현대 기술. 물론 이제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아톰이라는 만화 있었습니다. 아톰이라는 만화. 그 아톰 보면은 아톰은 똑같죠, 사람이랑. 그렇죠, 똑같아요.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잖아. 이런 로봇이 개발된다라고 하면은 휴먼 서비스 분야도 AI로 대체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기술은 쉽게 개발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로 눈빛을 마주보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하시고 얘기하시고 내가 할 얘기하고 친구들 얘기 잘 들어주고, 이런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거를 AI나 컴퓨터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아직까지 현대 기술에 의하면은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에 바탕한 휴먼 서비스 전문가들은 로봇이나 AI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사에서 유망한 직종으로 인정받는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되도록이면은 취업 기간을 늘리기 했죠. 늘리기 얘기했는데 이왕이면은 미래 사회에서 없어질 직장에서 취업 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직장은 대부분 취업 기간이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겠죠? 취업 기간을 늘리려면은 미래 사회에서 유망 직종이 있는 그런 직종에서 여러분들이 취업 기간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핵심이 된다. 그래서 저희 가톨릭관동대학교 휴먼 서비스 대학에서 강원도민을 위해서 특별히 강좌를 앞으로 15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휴먼 서비스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행복한 100세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5주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100세 시대는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 건강, 경제적인 여유, 이런 것이 바탕이 돼야지 100세 시대가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100세 시대 행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시지 않고 그냥 현실로 닥쳤을 때는 늦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100세 시대가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휴먼 서비스 분야는 4차 산업시대 미래 유망 직종이고요. 연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성인 친화적인 서비스 산업이다라는 겁니다. 미래 유망 직종 많아요. 많지만 뭐 게임 있고 뭐 여러 가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많죠. 하지만 그런 거는 성인 친화적이다라고 제가 굳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젊은 친구들이 훨씬 잘하거든요. 하지만은 휴먼 서비스 분야는 여러분들의 삶의 경륜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가 있으시고 지긋하시고 또 경력이 있으시고 삶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휴먼 서비스 분야에서 더 적절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대학교 휴먼 서비스 대학 교수님들, 그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휴먼 서비스 관련 현황, 각 교수님들의 전공과 관련해서 현황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유망 직종인 일자리 혹은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요. 강원도민들이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양한 강좌들, 교수님들이 1주 혹은 2주 이게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각각 전공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본인이 전공한 그 분야가 어떤 이유에서 미래 사회에서 각광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혹시 이런 쪽에서 일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 재미있게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시험 보는 과목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래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강의니까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거 듣는다, 뭐 진도율 100%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뭐 여러분들한테도 중요하지 않아. 이거 어디다 내는 것도 아니니까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100세 시대가 행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좌 목표는 휴먼 서비스 분야별 학습을 통한 행복 100세 시대 준비, 또 미래 유망 직종인 휴먼 서비스 관련 사업 및 일자리에 대한 이해 증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질 높은 고급 강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서 강원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우리 강원도 도시 경쟁력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저희 이렇게 강좌의 목표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전반적으로 저희 휴먼 서비스 대학이 6개 학과가 있습니다. 언어재활학과에서부터 해양치유 레저학과까지 있는데, 각각의 이제 교수님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언어재활이 무엇이고 산림치유가 무엇이고 복지상담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재활입니다. 언어재활. 언어재활, 언어장애를 가진 전생의 주기 대상을 조기 발견, 진단, 판정, 치료를 통한 인간 중심의 언어재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가 우리 대학의 언어재활 학과고요. 교육과정은 뭐 아동 언어장애, 성인 언어장애, 언어재활 실습이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언어재활사 2급 시험 보셔가지고 자격증을 따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복지기관에 취업하고 창업하고 의료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에 충분히 취업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 아동 복지기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기관 혹은 뭐 결혼 이민자 관련된 기관에 가서 보면은 이 언어재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구인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봤어요. 제가 갔더니 어떤 센터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어재활사 좋은 분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저희 코로나 이후에 이 언어 관련된 장애가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데, 혹은 뭐 다문화 가족이 있는데, 다문화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적당한 언어재활사 찾기 너무 힘들다.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래서 이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물론 이건 국가시험을 봐야 돼서 합격을 해야 되지만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 오신 뭐 50대, 60대 분들도 50%, 60% 이상 합격하십니다. 저희 교수님들이 워낙 잘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언어재활 관련된 강의, 추후에 이제 계속 강의가 될 텐데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언어재활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또 다문화 사회, 그래서 결혼 이민자 가정 이런 것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이 언어재활 분야가 상당히 각광받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치매 전문 재활 관련해서 또 저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저희 이제 치매 전문 재활학과가 저희 대학에 있는데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저출산 고령 사회, 점점 어르신들 인구가 많아지고요. 어르신들 인구가 많아지는데 건강한 어르신들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치매 어르신이 많아진다는 거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 대학원이 있는데 대학원에 이제 면접 시험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제가 경력을 보면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꽤 많으세요.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아동과 관련된 일을, 유치원 선생님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사회복지, 특히 이 노인복지 쪽에 치매 전문과 관련해서 공부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세요. 그럼 제가 면접 볼 때 그렇게 여쭤봐요. 아니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이시고 유치원 선생님 좋은 직장인데 왜 그만두시고 다시 이쪽 치매에 관련된 공부를 하십니까? 그럼 그분들 이런 얘기 하세요. 아이들이 없어요. 이게 아이들이 없고 이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점점 어르신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치매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같은 휴먼 서비스지만은 이런 어르신 쪽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대학원에 옵니다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이건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이런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치매 전문 재활이 앞으로 각광받는 학과이고, 또 이쪽 관련된 졸업하신 분들이 이 분야에서 아마 열심히 일하실 거다, 인정받으면서 일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 산림치유라는 게 있습니다. 산림치유. 그래서 산림 및 산림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및 보호, 그리고 치유 및 휴양 산업에 관한 실용적 지식을 갖춘 산림치유 지도사, 수목보호 및 관리 전문가, 나무의사 양성하는 학과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6개 학과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학과가 바로 지금은 그래요. 이게 물론 좀 약간 시대적으로 약간 좀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산림치유학과가 가장 핫한 학과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자랑이에요. 물론 농담입니다. 농담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하버드 대학.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 그러면 하버드 대학 산림치유학과가 좋을까요? 가톨릭 관동대학 산림치유학과가 좋을까요?
저희는 가톨릭 관동대학 산림치유학과가 가장 좋다라고 세계에서. 왜냐? 저희는 학교 자체가 강원도 강릉에 있고요. 강원도 강릉 뭐예요? 산이 아주 그냥 캠퍼스 차 타고 10분만 가면은 휴양림 있고, 산이 있고, 캠퍼스도 산림치유하기 아주 적절한 시스템을 갖춰져 있습니다. 전국의 어느 대학보다도 산림치유에 적합화된 캠퍼스 교수님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산림치유학과는 하버드 대학보다 가톨릭 관동대가 좋습니다라고 저희 자랑하고 다녀요. 물론 이제 제가 하버드 대학에 산림치유학과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봤지만 있다 하더라도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산림치유학과가 세계 최고다라고 자부합니다. 교수님들도 열정적이시고 환경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치유 이런 것도 앞으로 이 강좌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실 거고요. 복지상담학과입니다. 휴먼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학과가 바로 복지상담학과다라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계신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물론 쉽게 인터넷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따실 수 있어요. 하지만은 4년제 대학에서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그 기관에 일하는 제 동료라든지 선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장님도 있고요, 뭐 부장님도 있고요. 있는데 그분들 얘기해요. 사회복지사 한 명 뽑으려면은 원서가 100장 넘게 들어온대요. 근데 막상 그 중에 이제 면접까지 가서 정말 이 사람이 좋은 친구인지 안 좋은 친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서류를 쭉 훑어보면은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많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실적으로 기관에서 인정받으면서 취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복지상담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 배우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 대학교 복지상담학과 교수님들 상당히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들이고 나름대로 또 성인학습자분들한테 최적화된 교육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강의하고 계시고 아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보다 많이 없으시면은 반드시 이런 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고 또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민 강좌에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통합치유학과입니다. 통합치유. 그래서 노인, 장애인 교육단체, 산업체, 근로자, 군인, 개인 및 집단 상담을 통해서 사회 부적응, 트라우마, 우울증 등의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치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가 통합치유학과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관련된 세라피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번 시민 강좌를 통해서 특히 이번 시민 강좌에서 아마 미술이라든지 뭐 무슨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실 텐데 상당히 미래 사회에서 각광받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다,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양치유 레저입니다. 해양치유 레저. 강원도에는 강릉에는 산도 있지만 바로 차 타고 10분이면 뭐가 있어요? 경포가 있습니다. 한번 놀러 오십시오. 한번 놀러 오세요. 이 해양치유 레저. 그래서 해양 환경과 자원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유 및 레저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그래서 이런 관련된 우리가 자격증 그리고 여러 가지 면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딸 수 있게 도와준 학과가 해양치유 레저 학과고요. 관련된 과목들이 또 개설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주 제가 시작하면서 100세 시대를 위한 휴먼 서비스 전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쭉 2주부터 14주까지 각 학과 교수님들께서 자기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아마 열심히 재미있게 여러분들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분야별로 뭐 치매라든지 언어라든지 복지 상담이라든지 스마트 통합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 무엇이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배경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실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좀 재미있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100세 시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이죠. 주 1주부터 14주까지 강의했던 내용을 총 정리하는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주차 30개 동영상입니다. 1주에 이번에 벌써 첫 번째 시간,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1주에 2개 동영상씩 저희가 드릴 거고요. 올려드릴 거고요. 한 개 동영상은 약 25분 정도 될 겁니다. 25분에서 길면 30분, 하여튼 30분 이내로 저희가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은 모두 가톨릭 관동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소속 교수님들입니다. 교수님들이니까 여러분 대학의 뭐 교양 강좌다, 휴먼 서비스 관련된 전반적인 교양 강좌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특혜예요. 왜냐하면은 대학의 교양 강좌가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 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큰 맘 먹고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촬영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PPT도 다 만들어야 되고 또 카메라 앞에서 좀 어색하잖아요. 어색하지만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많이 연습하고 또 틀리면은 다시 또 찍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왜 저거밖에 못 찍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저희가 고생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15주차 동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15주차 강의 중에서 강좌의 80% 이상 수강하신 분께는 저희가 이제 수료증을 발급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수료증을 받으신 분들은 가톨릭 관동대학교 휴먼서비스 대학에 입학하시는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거는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 이쪽 분야 관심 있어, 이쪽 분야 한번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입학, 나중에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입학 저희 가톨릭 관동대학교 휴먼서비스 대학으로 전화해 주시면은 저희가 뭐 입학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지만은 나중에는 직접 대면으로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저희 휴먼서비스 대학은 이제 온라인 수업이 상용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춘천에 계시든 뭐 철원에 계시든 뭐 양구에 계시든 인제에 계시든 토요일에 뭐 한 번 정도 오실 수 있고, 아니면은 자기는 토요일에 올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수업으로도 충분히 대체될 수 있게 저희가 교육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혹시 강의를 들으시고 난 저 분야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 4년 동안 공부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입학 상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 이렇게 휴먼 서비스 분야 관련해 가지고 100세 시대 얘기하고요. 우리 100세 시대 잘 준비해야 하는데 이왕 준비할 거 어떤 분야? 미래 사회에서 전망 있는 분야, AI로 대체할 수 없는 분야를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거를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각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 기대되시죠? 저도 기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이 수업이 하여튼 여러분들 앞으로의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저희 가톨릭 관동대학교 휴먼서비스 대학 교수님들은 너무너무 기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물론 저희들도 이제 강의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시면. 그냥 화면만 켜놓고 소리 죽이고 시간 때우는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으실 분만. 그리고 이왕 들으시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15주 동안 수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살아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첫 번째 주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 주 15주 차에 여태까지 쭉 교수님들 강의하신 거를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교수님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저희 강의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